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톡톡입니다. 독일서 한국의 김치에 대한 관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독일서 김치의 유산균에 대한 효과가 전파를 타면서 독일 전 국민이 김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김치를 거의 만병통치약과 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오직 한국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푸드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김치 국물을 한 잔에 3,000원씩 판매하며 마치 요거트와 같이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건강식품을 평정한 한국 김치의 위상에 대해 독일 공영방송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요약본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베를린에서는 어느 마트를 가도 어렵지 않게 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아시아마트가 아닌 독일계 대형 슈퍼마켓을 가도 동원 양반김치, CJ 비비고 김치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불닭볶음면과 신라면은 수요가 높아지는 한날과 채식 인구 시장을 겨냥해 비건 버전으로 유통 중입니다. 소시지로 유명한 독일이지만 전국적으로 육류 섭취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재단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 1인당 연간 육류 섭취는 1991년 평균 63.3kg에서 2022년 51.5kg로 18% 감소했습니다. 독일의 대표 드럭스토어로 한국의 올리브영과 같은 대엠에서는 심지어 자체 생산 라인에서 제작한 김치를 판매합니다. 지난 몇 년간 개인 사업자들이 만들어 다양한 방면으로 판매해온 김치가 워낙 많았지만 독일 마트가 자체 제작, 판매한다는 것은 한식의 현주소를 가늠하게 합니다. 베를린 내에서 김치 소비자들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사람은 본인이 구독하고 있는 한식 유튜버를 보여주며 직접 담그는 김치 사랑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요르단 출신의 사업가는 베를린에서 자신만의 김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기농 슈퍼마켓에 유통되고 있는 헤어멘트 회사의 김치는 쿨터 김치 베간이라는 이름으로 패키징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건 발효 김치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김치는 발효를 근간으로 해 종종 비교되는 독일 음식 사오크라우트와 같은 라인업으로 소개됩니다. 이 회사 또한 아시아계가 아닌 독일인들이 2015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독일 대표 슈퍼마켓 레베에서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김치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김치를 만든 후 적어도 72시간 발효할 것을 추천한다는 소개 또한 적혀 있습니다. 이외에도 냉동 한국식 볶음밥, 미역 줄기볶음, 한국식 삼각김밥, 만두 등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북쪽, 백인 거주자 비율이 높은 프렌잘라우 베르그에 위치한 유명한 비건 카페 플랜트 베이스에서는 김치와 함께 김치샷을 판매합니다. 김치의 국물을 프로바이오틱 샷으로 소개의 한 잔에 판매하거나 블러드 메리와 같은 해장 칵테일에 더하는 식입니다. 김치샷 자체만으로는 2유로, 거기에 토마토와 레몬, 그리고 향신료를 가미한 것은 5유로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과 레몬을 갈아 착즙한 샷을 사서 마시는 게 유럽에서는 흔하기에 그런 맥락이라면 이상할 게 없지만 한국인의 정서로는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비건과 발효, 유기농 그리고 더 나아가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은 식문화에 예민하게 맞추어 나가는 도시인 만큼 한식 재료가 가미된 퓨전들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든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게 단연 김치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레시피들에서 비아시아계인들이 고추장이라고 표기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는 것 또한 이제 흔해진 풍경입니다. 라이스 보울이라는 범주 내에 비빔밥과 샐러드 그 어디 사이를 경유하며 비한 북인들에게 한식은 고루 다양한 채소를 발효된 두부나 김치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이 되었습니다. 바비큐 체인점에는 한국식 치킨, 분식 그리고 정갈한 사찰 음식까지 다양합니다. 베를린은 특히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인 만큼 국경에 인접한 타 유럽 지역과 인근 국가인 튀르키예에서부터 아시아 음식까지 수용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베를린 외식 문화는 베트남 쌀국수 식당과 튀르키예 케밥이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수가 상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베트남 식당 일부는 한식을 그들의 식당 메뉴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시아 식당에서도 사이드 메뉴에서 김치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식당 수풀림의 메뉴에는
이런 현지화된 퓨전 메뉴가 몇 개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 눈에 들어오는 것은 쌈장 후무스와 김치 샥슈카, 김치 치즈 아란치니입니다. 후무스는 비건이자 글루텐 프리라는 표기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소드 마스터 누들은 재작년 여름에 문을 열어 직접 반죽한 면으로 송팔국수를 선보이고 있으며 달토끼는 매주 이틀 점심시간대에만 문을 열어 제철 채소를 응용한 그날만의 메뉴로 구성된 백반을 제공합니다. 이 식당의 경우 매주 찾는 정기적인 단골들만 50여 명 안팎으로 대부분 독일인입니다. 그 외 여느 한국에 있는 식당과 다르지 않는 찌개류와 전, 비빔밥, 갈비, 삼겹살 등을 판매하며 떡볶이와 김밥, 잡채 등은 플리마켓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베를린 내 한 식당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겹치는 체인점이나 퓨전 식당을 제외하고 대략 80여 개 안팎으로 집계됩니다. 팝업이나 김치만을 제작해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입니다. 코로나 이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들을 통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한식 문화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가 즐비한 크로이츠베르그 번화가에는 최근 한글 적힌 유명 한식 체인 회사의 광고가 벽보로 붙었습니다. 한글로 독일어를 풀어 쓴 레커라는 단어와 함께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 배달을 광고합니다. 발효와 양질의 채소까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한식 식재료가 아시아마트 이외 대형마트에 입점되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2024년의 독일입니다. 김치만으로도 한식 내에서는 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찌개 등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오래 저장 보관이 가능하고 유럽과 중동의 장류라고 할 수 있는 hummus와 같은 딥에도 잘 어울려 한식의 변화와 영향력은 더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에 발효된 맛과 향이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그 뒤에 감춰진 건강한 이점들을 알게 되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유산균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김치를 자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절임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의 상징이라고 들었는데 먹어보니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강렬한 맛과 향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한국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김치가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김치를 먹을 때마다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어서 즐거워요.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 그 강렬한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음식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매콤하고 발효된 맛이 신선했고 고소한 맛이 계속 입에 맴돌았어요. 이제는 매일 식사에 김치를 곁들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김치를 좋아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원짜리 김치 국물이라니 한국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한 제품이 판매되는 것이 매우 신기한데요. 이제 유럽 현지의 음식과 함께 발전하는 김치의 모습을 보니 아주 뿌듯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